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녹화를 지금 두 번을 했어요. 근데 지금 녹화 프로그램 사운드 설정이 다 안 돼가지고, 라이브 방송 때 이제, 소리는 멀쩡한데, 녹화 프로그램 가지고 설정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을 마치고 다시 세 번째 하는 거라, 조금 더 빠르게 요약적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많이 늦어져서. 먼저 오늘은 상단에서 횡보하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계속 하루 종일 개인들 위클리 양매수로 묶어두다가 마지막에 수급이 그래도 선물 쪽으로 프로그램들 들어오면서 강해졌었죠.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조금 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끝자락에는 외국인들이 패턴대로 위클리 콜옵션을 또 50억대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지 빠르게 간략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4% 갭상승 출발 후에 하루 종일 저진폭 장세를 유지하며 살짝 더 올라와서 2.18% 상승한 양봉 마감 있었죠. 당일 진폭이 4.1로 선물이 350포인트 이하이던 시절 하루 평균 진폭 수준의 변동만 보였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본다면은 저기 빗각 이탈했던 빗각을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죠. 이거를 이제 도전에 성공을 한다면 산타랠리, 그 다음에 1월 효과까지 이어지는 모습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막히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563, 565를 다시 시도를 할 텐데, 이번에 시도를 하면 좀 더 약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중국 LPR 금리 결정했는데 7개월 연속 동결했고요.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물은 3.0%,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은 3.5%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연은 국가활동지수 발표했고요. 12월 19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은 콜옵션에서 38억, 풋옵션에서 111억 나왔고요. 12월 19일과 22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이제 골고루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삼진 어묵으로 유명한 삼진식품의 신규 상장이 있었는데 공모가 7,600원 대비 152.76% 상승한 19,210원 마감했습니다. 일본 금리 인상 결정 이후 시장이 상승하는 상황은 수개월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어서 충격을 피했고, 다카이치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 기대감이 긴축에 따른 하방 리스크를 상쇄시켜주고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금리는 올리되 정부의 재정 확장으로 성장 하방은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다만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얼마나 진행될지에 따라 시장은 시간차를 두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잠중 체크 사항인데요. 이거는 먼저 오늘 시장 그 방송 막판에 했던 트레이딩 리뷰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한 15분 정도 되는데요. 이미 보셨던 분들도 한번 복귀 차원에서 복습 차원에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요약한 거니까 이틀치 요거 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트레이딩 리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에 못 봤기 때문에 금요일에 12월 19일 금요일이었죠. 19일 금요일 장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22일 월요일 장 살펴보고, 19일에 올려주신 분들, 22일에 올려주신 분들 요약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요약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장은 갭상승 했어요. 오늘도 갭상승이죠. 금요일도 갭상승했죠. 목요일에 위클리 옵션 만기 끝날 때 월요일 위클리 콜을 53억이나 산 외국인들에 의해서 갭상승이 나왔죠. 일단 외국인들조차도 갭상승에 베팅을 한 거예요. 갭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베팅한 게 실패했잖아요. 실패하면 실패한 자리에다가 내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했으면 차익을 낼 수가 있죠.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금요일에 외국인들은 해당 옵션을 크게 청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갭상승하고 일부 밀려서 정말 중요한 이 2평 뭉친 자리들을 거쳐왔지만 위클리 옵션 월요일 거에 대해서는 콜을 그렇게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꼬리를 달고 다시 살려냈고, 그리고 월요일 장인 오늘 이미 갭이 또 뜨면서
밤 사이에 좋았죠. 예, 또 뜨면서 그 해당 위클리 콜옵션은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올라왔고 결제까지 그냥 끌고 갔죠. 오늘 만기인 이후에 목요일 위클리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이게 최근에 한 3개월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외국인들이 콜을 반 이상 정리하면 조정이 나오고, 그러지 않으면 올라가는 게 반복되고, 10월 정에는 계속 끌고 갔던 거고요. 11월 정에는 청산한 날이 더 많았고, 12월 들어서는 반반인데 최근 들어서는 끌고 가기 또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금요일 이틀 동안에 진행된 거고, 금요일에는 이제 일본 금리 결정 그게 이제 변수가 돼서 12시 이후에 좀 변동이 있었는데, 어차피 기반영된 내용들, 그리고 현재 일본의 재정 확장 정책으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시장은 그리고 이제 무리하게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금리 인상을 하되 시장을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지금 이미 내년에 한 차례 더 할 것을 이제 시장에 녹이게 만들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야 라는 시장의 반응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서 앞으로 진짜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를 따져보면서 시장은 반응을 보이려고 하겠죠. 시차를 두고. 지금 당장은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바로 와르르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한번 풀어가보자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돈이 이동하는 그런 과정을 좀 봐야겠다 라는 거고요. 그건 시차를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그렇게 흘러갔고, 그래서 금요일엔 포인트를 잡아보면은 말씀드렸던 포인트 여기죠. 볼벤 상단 이탈, 시가봉 이탈, 정직한 흐름이었죠. 금요일에 수익내기, 오전에 수익내기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인들까지, 중첩 라인들, 뭉천 라인들까지 가고, 그 다음 볼벤 상하단, 터널 만들고 볼벤 상하단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많게는 두세 번, 오늘은 좀 더 나온 것 같고 길어졌으니까 터널이 그렇게 해서 풀어갔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 결정되면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콜을 살린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넘어와가지고 갭 상승, 밤 사이에 나스닥 많이 오르고 또 야간 선물 많이 올랐죠, 주말에.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다시 급등이 나왔으나 밸런스가 오늘 맞았습니다. 수급 다른 건 다 상방이었는데 개인 선물 매수가 계속 1000억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개인들 위클리 양매수가, 일단은 외국인들이 참 정말 이 오늘의 움직임은 개인들 콜옵션 안 살려주고, 최대한 안 살려주고, 풋도 안 살려주고, 자기들 콜만 살리겠다, 이 의지가 너무나 잘 표현된 장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들 콜옵션은 이미 비싸요. 그래서 이런 횡보 과정에 시간 가치가 녹질 않아요. 거의 시간 가치 자체가 부여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근데 개인들이 산 콜옵션은 시간 가치가 많습니다. 즉 부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횡보 과정에서 다 녹여버린 거죠. 알맹이만 딱 남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기들 거는 마지막에 쓱 관리만 해주면 아주 좋은 가격에 결제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완전히 외국인들의 콜옵션 세팅된 대로 움직인 거죠. 갭 상승 후 빼지도 않아. 빼면 자기들 내재같이 죽어버리잖아요. 567.5 시장에 오늘 장중에 거래도 안 되는 거, 잘 572.5 사이 잘 거래 안 되는 거, 비싸서 이미 내재가치 갖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죽잖아요. 그거 죽이지도 않고 묶어두면서 개인들이 저 위에 산 오늘 580대 이상에서 이 옵션들, 이 콜옵션들을 녹이는 역할만 했습니다. 녹이는 움직임만 나온 겁니다. 철저하게, 생각보다 더 지나치게.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오늘 요 시가봉 내에서만 계속 움직이는 거 철저하게 묶어두다가, 그래도 수급 자체는
다소 상방이 조금 붙긴 했죠. 어떻게? 외국인 선물 매수가 강했고 개인 현물 매도 강했고 나머지는 매수일 테니까. 그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그다음에 차익까지도 현물이 저평가된 상태였으니까 현물 저평가된 걸 사들이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시가총액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오니까 시총 자체가 올라옵니다. 무려 하이닉스가 6%나 올랐고 삼성전자가 4% 가까이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좀 땡기는 역할을 해줬죠. 그런 상태에서 끝났으니 실제로 오버나이트 한 거 아니면 할 것도 없었고요. 만약에 초반에 요거 볼벤 상단 이탈되는 걸로 본다면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왜? 제가 얘가 자세를 누워버리면 청산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기준을 계속 반복해왔죠. 맞죠? 맞나요? 맞으면 1번 부탁드릴게요. 볼벤 상단으로 시가봉 이탈도 사실 아니었어요. 심지어 어쨌든 볼벤 상단으로 내가 기준 잡고 오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숏을 잡으면서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 없죠. 횡보하길 바라는 사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은 어제처럼이라도, 그죠? 금요일처럼이라도 깨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내려오는 그림이 안 나오고 그냥 현관 앞에서 누워버리잖아요. 자, 현관 앞에서 누워버리는 순간 이건 없어져야 된다고. 이 포지션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 왜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달라졌는데 왜 내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런 관점으로 얘는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포로 만들어서 또 타이밍을 살펴야죠. 그렇다 보면 홀딩이에요. 적어도 홀딩이 아니라 무포로 홀딩인 거죠. 적어도 시가봉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계속 지켜보면 안 깼습니다. 그러다 보면 볼벤이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요. 아, 터널 만들었는데 그러면 또 터널 좀 안에서 머물러 있겠지. 어떻게? 터널 상하단 좀 반복을 하겠지. 그 터널 상하단이 뭐예요? 볼벤 상하단이죠. 자, 이렇게 볼벤 상하단 좀 왕복하겠지.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많으면 볼벤 하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여기서 좁아지네. 또 하단.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볼벤 자체가 터널이 2차선에서 1차선, 2차선이 더 좁아져요. 이렇게 쭉. 그러다가 너무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변동이 생기죠. 근데 그 변동마저도 오늘 수급적으로 묶어뒀죠. 그래서 여기서 2시 50분 넘어서 46분에 한번 휩써주고 볼벤 안 깼잖아요? 자, 이게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요, 확인도 안 됐는데 시가봉도 그대로 지키고 있고 깨지도 않았는데 하방이 아니죠. 얘 깨고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자, 근데 돌파. 마지막에 시가봉 그어놨죠? 시가봉 돌파 여기서 났네요? 아, 그래도 이 좁은 터널을 통과를 위쪽으로 하려는 구나로 먼저 풀어가야죠. 다시 내려오면 어떡해요? 다시 내려오면 다시 반응을 보여야죠. 다시 내려오면 어떡해요 해서 진입을 못한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어디서 할 건데? 그쵸? 아무 매매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오늘 그냥 관망도 사실 괜찮죠. 어차피 고변동성이 나올 것도 아니고 해봐야 몇 포인트 되지 않는데 리스크는 있죠. 만기 싸움이니까, 만기 마지막에 싸우는 거니까 리스크는 있죠. 그렇다면, 그리고 시간 또 후반이고, 아, 그럼 나 오늘 그냥 패스할, 이미 패스했어, 이미 마음으로 끝냈어 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위클리 옵션 하시는 경우에는 자, 이제 등가 부근에서 폭발하는 거, 혹은 마지막 죽었던 거 살리는 거, 자, 그런 것들을 노리는 양매수나 아니면 돌파 때 콜옵션 그런 것들 들어가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 보면 582.5콜에서 거의 30배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0.03에서 28배인가 같죠. 네, 그런 것들을 양매수로 노리거나 네이키드로 나는 요거는 이제 내가 버리는 걸 각오하고 0을 만드는 걸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야. 라는 정도의 금액 정도를 투입하는 것이 이제 위클리 옵션 트레이더의 자세 중에 하나이고, 그거 할 거 아니면은 사실 무포도 괜찮은, 아니면 돌파 때 좀 소액 반응 나오거나 요 정도지. 시간이 후반이니까. 역힙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역힙소 나오는 걸 그것 때문에 못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나오면 나오는 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내 포인트를 잡은 것들이 우선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파생반에도, 파생반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돌파했다고. 네. 시가봉 여기 촘촘하게 잡은 거 돌파했고, 밑으로는 이탈 안 했잖아요. 여긴 돌파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간다라는 거지.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더 가는 거죠. 그게 돌파 나온 거잖아요. 돌파. 그리고 수급 봐야지. 뭐가 돌파를 만들었는지. 자, 저 돌파는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만들었어요? 외국인 선물 1조 원을 향해서 달려갔고, 프로그램 여기 달려갔고,
여기 달려갔고,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현물 차익, 매수 차익 거래 나온 것도 포함이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네. 이거는 그냥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래도 마지막에 외국인 위클리 콜 살리는 걸 목적으로 하든 그게 아니든 간에 어쨌든 힘은 붙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서 마지막에 좀 해도 오늘 전체적으로 뭐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경우는 뭐 할 게 없었습니다. 양매도, 옵션 양매도 정도 오늘 하루 종일 조금 해봐. 그래봐야 찔끔이에요. 그래봐야 넉넉하게 뭐 큰 수익을 바라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양매도 해봐야 그죠. 물론 좀 대규모로 하시는 경우 제외하고, 대규모로 가면 이 정도면 양매도 쏠쏠하거든요. 한 100계약 이상 단위로 뭐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외과에.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증거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경우니까 제외, 여기서 이제 논외로 하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경우로는 오늘 사실 양매도 해봐야 뭐 수익 크게 안 되고 차라리 타점 잡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근데 그래 봐야 오늘 별거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 같은 관점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외국인은 이 베팅을 하면서 끝난 겁니다. 위클리 콜 54억인가 들어왔죠. 따라 들어온 개인들 11억. 비슷한 패턴이에요. 목요일에 만기 때 월요일 콜옵션으로 들어간 거랑 똑같은 패턴. 이때 10억인가 12억인가 요 사이 들어왔죠. 53억 들어왔죠. 12억이다. 12억 들어오고 53억 들어왔죠. 개인들 콜옵션, 외국인 콜옵션. 지금 개인 콜을 11억, 외국인이 54억이에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자, 이제 이 54억의 향방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어떻게 될 것인가. 화요일인 내일 떨어져서 출발하면 청산하고, 떨어져서 출발했는데 버틴다. 이것도 다르게 해석해야 되고, 갭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익절하는지 보유하는지 두 가지 파악. 자, 이거 두 가지, 이건 크게 보면 5가지거든요. 일단 4가지지. 옵션의 가격적으로 보면은 갭상승하고 보유하느냐, 갭상승했는데 익절하느냐, 갭하락했는데 보유하느냐, 갭하락했는데 손절하느냐죠. 그럼 보합 출발은 여기에 가까워요. 옵션이기 때문에 갭하락한 거 효과랑 가깝죠. 좀 덜 빠졌을 뿐이지 시간 가치가 빠졌기 때문에. 크게 보면 요 4개입니다. 4개 추적을 해야 돼요. 어차피 이거 추적해야지. 이거 뭐 들어온 건지 보면서 582.5에서 587.5인데 이 3가지 지금 외국인들 패턴이 비슷해요. 3가지 행사가 3 구간에서 들어와요. 행사가를 3개로 나눠요. 심지어 패턴이. 얘들을 봐야 돼. 이들이 앞으로 거래도 안 될 정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 보유하고 만기 수요일이죠. 이번에 수요일 만기까지 끌고 가려고 하겠죠. 수요일까지 상승? 한다면 산타랠리가 되는 거고, 짧은 산타랠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일 얘를 처리한다 하면은 일단은 한숨 좀 돌리는 그런 장세가 나오겠죠. 숨고르기 하는 장세죠. 그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진짜 실제로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를 이제 시장에서 계속 점검을 할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겠죠. 자, 좀 더 길어졌는데 이렇게까지 오늘 시장 정리 좀 해보고 나머지 이제 오늘 봐야 될 일지들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네,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 정규반에 있는 내용 올려드렸던 내용을 4컷 정도만 살펴볼 건데요. 수급적인 거 어차피 다 방금 전에 다 요약됐던 거니까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쭉 이제 아침에 올려드렸던 거 쭉 넘어가서 이제 시가봉을 계속 지키는 거 체크했었고요. 시가봉 계속 지키고 있던 거 체크했었고, 마지막에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시가봉 계속 지키고 있었고, 그게 이제 볼벤 터널 만들 때 하단 상단 하단 하단 상단 워낙 좁아진 볼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볼벤 상단 돌파 포인트 잡았던 거, 그 다음에 여기 볼벤 상단 이탈됐을 때 들어 누워서 포지션이 애매했던 거,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개인 선물 매수가 오전에 계속 있었던 것은 시장 상승에 방해를 주고 있고, 외국인 선물 매수가 올라왔던 거는 시장 상승에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개인들 위클리 옵션 중립 양매수 가지고 있었고,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었죠. 시가봉 빗각 싸움이 좀 치열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외국인 월물 옵션은 해지 성향 정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개인 선물 매수와 외국인 선물 매수가 계속 치열한 상황이었고요.
개인 선물 매수 제외하면 수급은 양호한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옵션 해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급이 좋은 편이나 고탄력적으로 뻗어가지 못하는 것은 개인 선물 매수가 살아있기 때문이었죠. 위클리 옵션 양매수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컷 보면 자, 요거 여기 지금 이제 벌어진 포인트인데요. 여기 외국인과 선물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자, 개인들과 외국인이 선물이 900억 정도로 비슷했던 때가 바로 여기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추가 상승이 나왔죠. 요거는 이제 개인들, 외국인들 이제 벌어지는 포인트, 요거를 이제 적은 거고요. 개인 선물과 외국인 선물이 벌어진 포인트. 그러나 그때부터 올라왔지만 강한 탄력을 갖고 올라오지는 못하는 이유는 위클리 옵션 개인 양매수로 제한된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수급적인 에너지를 이제 파악하자 이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들어온 외국인 위클리 콜이 상방 포지션을 만들고 있었고 위클리 개인들은 제한적인 양매수. 그래서 여기서 제한적인 구간에서 양매수는 제한적인지 알지만 개인들의 반대는 제한적이니까 여기서 이제 짧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에 금융투자는 또 외국인 반대로 콜매도가 많았으니까 그걸 이제 나타낸 포지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널 만들기 시작한 거 볼벤 터널 그 안에서 이제 좁은 움직임이 계속됐다라는 거죠. 수급 정체의 시간이었고 그 차이가 이제 개인 위클리 콜프 차이가 벌어지는지 좀 보자 요걸 말씀드렸던 거고요. 세 번째 컷은 오늘 이제 한 팀장님께서 이제 주식반 파생반 분들께 매일 올려드리는 종목 2개 중에 오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당일 종목이었는데 오늘 1번 주로서 이제 상한가에 갔고요. 시가 공략 말씀드렸던 거죠. 당일에 시장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관심주로 놓고 살펴보다 보면은 정말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탄생할 겁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2번 정도 올려드렸던 비츠로넥스텍이 오늘 또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잠깐 콜매도가 있어서 그 이제 중립으로 바뀌었을 때가 있었고요. 개인들은 여전히 양매수였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컷을 보면 자, 마지막에 이제 요 포인트가 중요했죠. 오늘 뭐 크지는 않았지만 점심시간 내내 막혔던 시가봉 상단 돌파 요 시간이었죠. 여기 돌파했었다라는 거고 그래도 움직임이 클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위클리 옵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익 매수가 많았고 비차익 매수도 많았잖아요. 요거는 시장의 이론 베이시스가 0.5 정도 됐는데 시장 베이시스가 1.3 정도에서 움직이던 때 그러면은 현물이 상당히 저평가를 보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현물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차익 거래를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비차익까지 들어가니까 시장 시총이 올라가겠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유지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뒤바뀌면 현물이 저평가에서 들어왔는데 이제 현물이 고평가 구간이 되면 결국엔 다 매도로 나올 물량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익 거래가 좀 오늘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외국인들이 콜매도를 푸니까 다시 목요일 위클리 콜 포지션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580 위클리 콜에서 개인들 단독 매수였는데 마지막에 개인 매수 좀 줄어들고 금투가 3억 정도 매수한 거 이게 마지막에 종가 콜옵션을 좀 더 살리는 역할을 좀 하기도 했죠. 582.55에서 가장 큰 수익 변동을 보였습니다. 0.03 정도까지 갔던 게 한 28배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죠.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은 위클리 옵션 만기 종료 후에 다음 위클리 콜옵션을 50억대 매수했고요. 따라 들어오는 개인도 11억 있었습니다. 이게 내일 청산할지 아니면 또 수요일까지 끌고 가서 결제시키는지 중요하겠죠. 목요일 성탄절 휴장으로 수요일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위클리 옵션 막판 외국인 위클리 콜옵션 매수는 585 중심으로 582.5에서 587.5에 세 곳에 분산 매수했습니다. 이거는 최근 패턴이고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4컷 정도 간단하게만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 오늘 개인 선물 매수를 제외, 월물 옵션 해지를 제외, 이거는 이제 종가에는 해지가 없어지긴 했어요. 대체적으로 종합수급이 좋았는데 위클리 옵션 개인 양매수로 인해 횡보했었습니다. 이후 시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빗각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오늘 못 간 것을 내일 이후에 상승하느냐, 이제 이거는 오늘 만기일 끝날 때 다음 목요일 위클리 콜옵션을 외국인이 매수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겠고요. 이거는 이미 진행이 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전 고점 돌파 안착 여부인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아직 쌍고점 리스크를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포지션을 내일 청산하는 경우죠. 반대로 오늘 수급 대비 강해서 수급 대비 약한 거죠. 수급이 강했는데 수급 대비 못 간 거 이제 그걸 내일 가느냐 아니면 수급이 강했으니까 수급이 내려오느냐 반대로 환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 후반에 선제적인 청산 여부도 함께 체크를 했는데 청산은 크지 않았습니다. 개인 코스피 현물 매도금이 2조 8,800억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금으로 남아서 내일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크게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외국인 선물 매수했던 거 환매도 되는지, 프로그램 매수했던 거 환매도 되는지, 이걸 매도한다면 밑으로 세게 누르느냐 아니면 위에 대놓고 청산하느냐, 밑에 누른 다음에 누가 주도해서 누르는 것인가를 파악해야 되고, 위에 대놓고 청산하면 그 물량을 누가 매수해주는지 주체를 파악해야겠죠. 요거는 저와 함께 화요일과 수요일에 실시간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포함한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입니다. 618, 599에서 600, 요걸 살펴야겠죠. 이제 599에서 600은 12월 4일에 아침에 이탈했다가 지금 이탈된 상태입니다. 585는 12월 22일 현재 기준 근접한 상태고요. 야간 고가가 584.3이네요. 그 다음 570짜리, 그 다음 563에서 565 중요하죠. 요거는 12월 19일에 지지받은 채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555.5, 550에서 551짜리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필요할 때 언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 시간대별 수급 현황은 1시 52분과 2시 48분 기준에 봤는데 580에서 금투가 마지막에 좀 잡아서 들어간 거 체크. 그 다음에 580 콜이죠. 아까 580 위클리 풋에서는 금투가 좀 갖고 있던 거를 포기하고 이제 개인들만 단독 매수로 바뀌었다라는 거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의 다 개인은 옵션 매수를 했었고요. 580 위클리 콜 매도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을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과 금투였습니다. 단 외국인은 567.5에서 572.5의 위클리 콜 옵션을 목요일에 대량 매수해둔 상태를 유지하고 홀딩 중이었고요. 이제 금투가 콜 매도 상태였죠.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과를 추정해보면 기 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155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대부분이 목요일에 들어온 위클리 콜 매수 수익입니다. 개인은 8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 외국인은 따라 들어온 위클리 콜 매수 수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투자는 158억 손실로 대부분이 목요일에 들어온 위클리 콜 매도 손실이었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836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1% 정도 잡힙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9,281억 매수했고요. 투시는 2,275억 매수했습니다. 롤오버 포함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이 우세하나 점점 중립화가 되고 있죠. 프로그램 비차익은 9,155억 매수가 나왔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이죠. 오늘 매수 차익 거래는 4,633억 매수고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비차익에서 약 23조 8,800억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1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78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오늘 장중에 1,480원을 넘어가기도 했죠. 환율이. 그래서 이제 이 추세가 계속 상방인데 못 잡고 있어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못 잡는 이유는 당국이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애꿎은 서학개미들만 자꾸만 그들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풀고 있는데 명확한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풀어야 이게 잡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쉽게 잡히지 못하는, 쉽게 잡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펼쳐지고 있고요. 12월 18일에는 해외 투자 확대와 달러 선호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국내 자금 유출 압력에 대응해 달러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국내 외국 자본 유출입 조정 수단의 하나인 선물한 포지션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었고요. 또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불합격한 금융회사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감독 조치도 내년까지 한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찌라시들이 많이 돌았는데요. 미리 알려져 있었죠. 증권사들은 해외 투자에 관한 홍보를 자제, 중단하고 이벤트 같은 걸 이제 해외 주식으로 할 수 없다, 하지 말라 이런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0.29% 하락한 27.19로 오늘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